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값은 이럴 때 폭락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는 두 가지를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속된 금리의 변화와 수요를 넘는 공급을 본다 말씀드렸죠. 각각의 요소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투자자는 주택을 언제 팔려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질 것 같을 때 팔려고 그러겠죠. 또 하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면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는요, 이번에 종부세 개편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유세가 그동안에 낮은 실효세율 때문에 다주택자 매도 압력으로 많이 못 느껴진다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 매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한테 적용되는 기본 공제 자체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종부세 개편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날 거다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바로 전세 가격 하락입니다. 자, 이 전세 가격 하락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 대비 전세 가격이 하락했냐? 2년 전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번의 역전세난이 발생을 했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2배 더 오른 지역도 있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두 번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역전세난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의 사례를 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올 시기를 전망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갈아타는 실소유자한테도 이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 이런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그 지역,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고가 아파트 먼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실소유자한테도 이런 역전세난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전세난은 언제였을까요? 2017년 4분기부터 거의 1년간 진행된 경기 남부 지역의 역전세난입니다. 용인, 화성, 평택 지역이에요. 특히 동탄 신도시 주변이 굉장히 역전세난이 심하고 오래 갔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요, 경기도 지역에선 수요를 넘는 과도한 공급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에 입주 물량 보면 13만 호, 2018년에 16만 8천 호, 그리고 2019년에 13만 5천 호죠. 올해 경기도 입주 물량이 9만 8천 호에 비하면 분명히 공급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입주가 진행됐냐? 2014년부터 회복된 분양 수요에 따른 밀어내기 분양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수요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느 지역부터 공급이 가능할까요? 빈 토지를 갖고 있었던 외곽 지역, 특히 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입주가 진행된 겁니다. 동탄, 용인, 평택, 그리고 2019년에는 일산 지역이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죠. 과천이나 분당 등 경기도 인기 지역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됩니다. 6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었죠. 자, 금리 인상 이후에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게다가 이런 금리 인상은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게 됐는데, 부동산 투자자 머릿속에 금리 인상 경계감을 각인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제 저금리 파티 끝인가 보다,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생각의 차이가 무엇을 부른다? 풍선 효과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규제 지역만 딱 과감하게 규제를 강화시켜버리면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입주 시기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매물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값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에야 실입주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입주 물량이 대부분 전세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중도금, 잔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다면 분양가를 낮춘 마이너스 P 매물들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신축 아파트 역전세난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갭 투자자들이 파산을 하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역전세 상황에서도 매매 가격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초부터 오른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8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서울 인기 지역하고요. 또한 이제 경기도의 분당이나 과천 정도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 정도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죠. 그 외의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소폭 우상향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부분입니다. 오른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도 지역은 본격적으로 2019년 말부터 올라가게 됐죠. 왜냐면은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했던 게 2019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보통 입주 물량이 1월부터 한 6월까지 많이 몰려있다 봐요.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뚝 줄어드네. 그때부터 전세 시장이 숨통이 트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많았던 입주 물량이 게다가 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게 되고, 전세 시장이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투자자도 들어오게 되고 또한 실수자들도 매수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리 방향이 바뀌면서 경기도 지역의 최대 호재로 작용돼요. 자, 기준금리가 1.75에서 다시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냐?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도 지역과 중저가 아파트에 쏠림을 불렀다는 부분입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핀셋 규제가 먹히지 않게 됩니다. 자, 회복된 전세 가격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요. 자, 두 번째 역전세나는 언제일까요? 2019년 1분기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입니다. 국내 최대 9,510세대 입주로 인한 역전세난이었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입주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1.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금금리가 2%를 넘게 되는 거예요. 자, 몇몇 은행들이 2.3%까지 제공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빠르게 예금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옮길 장소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높은 이자를 제시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왜 매도 물량이 적냐? 집주인들이 이걸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받아도 어디다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집을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시장 침체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때 나왔던 부동산 규제안도 좀 강력한 게 있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바로 3기 신도시였습니다. 9.13 대책부터는 본격적인 신도시 공급 정책이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신도시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와 실소자들의 매수 대기 전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 오랜 기간 이어진 입주 물량 부족이 2019년에 해소가 됩니다. 자, 서울에 1년에 3만 호 정도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015년부터 4년간 그 수치를 미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매매 투자자 유입이 가능했고,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의 양극화가 나타난 이유도 바로 입주 물량 차이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2019년에 갑자기 48,000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네. 헬리오시티 빼도 38,000원으로 평년 대비 훨씬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분기 때 공급과 금리와 규제까지 3박자가 맞게 된다는 거죠. 자, 헬리오시티 역전세난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심각한 결과 만들어냈죠. 단기간에 25%까지 아파트 가격을 고점 대비 급락시켰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으로 영향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 잠실 지역과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결과가 만들었습니다. 주변 고가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더 컸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전세 가격 하락한 거 집주인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때는요,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으로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급매물 간에 내가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경쟁을 붙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전세라는 이런 급매를 증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8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 떨어졌어요. 한 10% 전후로 하라 그랬고요. 8억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5에서 10%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 보면은요, 이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 시기에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수도권 주택을 잡으려면요, 강남부터 잡아야 한다는 속설이 이때 입증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락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급과 금리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공급과 금리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서울 지역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진주 아파트를 비롯한 잠실 지역의 신천동 지역의 아파트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면서 늘어난 전세 공급량을 모두 소진시켜 버렸어요. 특히 이 당시에 음마아파트나 잠실조금 5단지 같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노후도가 심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일시에 다 소화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반등세가 나타나요. 또 하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다시 저금리로 전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저금리는 아까 경기도 지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왜 이 금리 인하의 의미가 컸냐? 모두가 저금리의 위력을 알고 있는데 다시 저금리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1.25%의 기준금리가 됐을 때는요,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불평만 했습니다. 야, 예금금리가 너무 낮다. 이거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투덜댔지. 이것의 위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간 1.25%의 기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다시 1.25%의 기준금리가 됐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저금리 효과를 다 알아요. 부동산 시장이 자금 유입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핀셋 규제가 먹히질 않았던 거예요. 유일한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하락 기회가 이때 날아가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미래의 역전세랑 가능성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를 알았으니까 미래를 전망을 해봐야겠죠. 다음 시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